마르크스를 전면 부정한다라기보다 마르크스가 파악해놨던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좁은 어떤 관점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보죠. 그게 이제 가치 개념입니다. 사실은 이 마르크스 들어가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전번 시간에 또 마르크스를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마르크스가 제일 가는 게 뭡니까 이게? 사용 가치하고 이 교환 가치. 예.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사용 가치라는 거는 원래 그 내재되어 있는 가치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그 한 시간 노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, 책상을 만들었다 하면은 그 책상 자체가 내가 어떤 노동을 했고 그런 다음에 많은 어떤 재료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 고유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? 책상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.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. 근데 그 책상에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책상의 기본적인 본질 가치 4개가 있는 그 다리여야 하는데 그래서 다리를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빼면은 그 책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에서 좀 많이 손상되겠죠. 그거는 바로 이 내재 가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예요. 그래서 이 문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혹은 원시 사회나 다른 사회에서는 보통 이거를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사용 가치의 어떤 적해서 물물 교환이라든지 그 사회의 어떤 정려론이라든지 우리가 그 모스 정려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을 준 것보다 더 좋은 거나 더 많이 돌아오게끔. 그래서 그 상호성이 이제 안에 이제 지배하고 있는.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화유학 쪽이나 아니면 그 뭐 정려론이나 이런 데서나 뭐 로코 자신도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용 가치를 굉장히 이제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스가 이 현대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로 바뀐 게 이게 바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제일 불행한 점이라고 보는 거예요. 사용 가치가 이 교환 가치로 바뀐. 이 교환 가치라는 게 다른 말로는 또 뭔가 하면 시장 가치 뭐 교환 가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막스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사용 가치가 어떤 사물의 고유하게 갖고 있는 내재화된 어떤 그 가치가 이 시장을 통해서 교환 가치로 바뀌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의 모든 모순들의 어떤 그 발생이 여기 있고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노동 가치를 노동자가 갖고 있는 노동 가치를 이걸 회복시키는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론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?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아주 좀 개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이거를 이제 한나 아렌트는 마르크스가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어떤 사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보죠. 사실은 이 시장 가치, 교환 가치가 일어난다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한나 아렌트는 이게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그 핵심이에요. 형식상으로는 같죠. 메인 교환 가치도 한나 아렌트도 교환 가치, 즉 시장에 나와서 어떤 상품이 시장에 돌아가지고 그 가치가 교환되면서 그 가치를 갖는 것 자체를 한나 아렌트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적 영역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런 거죠. 어떤 사물이 만들어져서 직인의 그 예술가나
그런 다음에 어떤 그 직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, 직인이나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사물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, 공론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물이 평가가 되죠. 그 이 평가는 누구에 의해서 평가 이루어집니까?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.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하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그거하고는 형식상으로는 같아요. 형식상으로. 그러니까는 이 점에서는 한나 아렌트도 마르크스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. 단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일어나죠. 한나 아렌트에서는 이게 교환 가치라는 거는 그 교환의 평가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시장에 있는 어떤 그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, 그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가 자체가 일어나는 장이 공적 영역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시장은 시장이지만 시장이 공적 영역 속의 어떤 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죠. 여기서 요렇게 파악하는 방식하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하고 기본적인 어떤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한나 아렌트식으로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평가 방식에 의해서 교환에 이루어지고, 그래서 이제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어떤 이 방식에서 볼 때는 이게 사물 자체가 하나의 어떤 세계 속에 들어오고, 세계 속에 있는 그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체의 과정이 한나 아렌트는 살아있는 반면에, 마르크스식으로 보면은 그냥 시장에서 그 교환 가치가 일어나고, 그런 다음에 이 교환 가치에서 어떤 착취, 노동자가 갖고 있는 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노동자의 가치의 착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?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조금 한번 그 설명을 하면은 저게 이제 잉여를 만들어야지, 잉여 가치를 만들어야지 노동자인데,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?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사실은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죠. 뭔가 하면은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그 노동자들이 어떤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그 일정 부분만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라, 자기 다른 거를 해줄 자기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건 그 노동자가 노동력밖에 없다는 거죠. 여기 전부 다는 거죠. 그러면은 자본가는 이 노동력을 사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, 이 노동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노동자가 갖고 있는 창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본적인 다른 능력, 이 자본가만이 파악할 수 있는 혹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들이 숨어 있는 거죠. 노동자는 그 시장에서 이 노동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단위로서 팔 수밖에 없지만은, 자본가 측으로 봐서는 시간당 얼마를 줬지만은 그 시간당 얼마 준 것 속에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사버리는, 즉 노동력을 다 사버리고, 그 노동력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그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창조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, 이것들을 자본가들은 이미 그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동력 한번 사면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. 그럼으로써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가치들을 한편으로는 시간을 더 일정 시간을 100원 주면은 120원치를 시킨다든지, 그래서 20원을 거기에서 지불하지 않은 돈을 가져간다든지, 이게 바로 잉여 아닙니까? 혹은 그 어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숨은 능력들을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이 비슷한 문제 많이 일어나요. 대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노동자의 그 고유한 어떤 창조적 능력 같은 것들을 노동 그 회사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고용을 했으니까 그게 회사 자산이다 하지만은,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회사원을
취업을 시키고 할 때는 그것까지 계산을 사실은 안 한 거죠. 그냥 일정한 그 부분만 샀지만은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게 결국 회사 귀속입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많은 뭐 소송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? 노동자 촉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속하는 건지 하는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. 결국은 뭔가 하면은 노동력이라는 걸 사면서 거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자본가가 가지고 해서 뽑아내서 그걸 하나 인여 가치로 만들어 버려요. 이게 바로 이제 자본가 마르크스가 보는 왜 그 노동력에서 생산의 어떤 그 값어치가 나타나는가를 이제 찾는 건데, 이게 이제 그 마르크스가 보고 있는 어떤 그 잉여 가치의 어떤 그 근원 부를 갖고 있는 거고,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왜곡된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고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교환 가치라고 보는 거죠, 마르크스는. 근데 한나 아렌트에서는 이 전체적인 어떤 과정 자체를 보니까 이 과정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, 마르크스는 이게 이제 유일한 어떤 그 가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유일한 어떤 그 가치 기준으로 가버리면서 동시에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의 어떤 파악 방식, 즉 노동에 대한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방식을 파악하는 데 반해서 한나 아렌트는 전체 장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.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관점에서 마르크스가 를 보면은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야 될지, 여기 사실은 이 교환 가치라는 게 이게 뭐가 작동하고 있습니까? 상대적인 이지 않습니까? 그 값어치가 적정한 값어치를 이미 그 내재적 가치에서 분리돼 가지고 시장에서 교환하는 가치인데, 이 교환이 왜곡된 방식으로, 즉 자본가에 의해서 이용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고, 첫 번째는 그런 면에서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, 두 번째로는 가치 자체를 여기서 찾을 수 없는 데서 가치를 찾았다는 거죠. 이게 지금 아주 좀 독특한 거예요, 한나 아렌트는. 그러니까 상대성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미 특정한 그 어떤 기준점이 없는데, 그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데, 그 없는 것 속에서 마르크스 자신도 궁극적으로는 자꾸 여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사용 가치라는 것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근원적으로 노동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값어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대비시키면서 사실상은 형식상으로 이 사용 가치에 대한 어떤 그 근원성의 어떤 그 본질을 이쪽에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찾았다는 거죠. 그게 결국은 마르크스적인 어떤 마르크스 자신도 사실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데서 가치를 찾았고, 그거를 스스로도 마르크스가 인정하기를 사용 가치와 대비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모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보는 게 한나 아렌트의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한나 아렌트적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하면은, 사물, 그런 다음에 세계, 그런 다음에 이 공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방식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 활동의 전체적인 근원적인 장들이 계속 살아있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. 이게 한나 아렌트의 어떤 이 방식하고 이 마르크스가 파악했던 그 가치를 근원적으로 찾고자 하는 데 대해서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그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기본 방식으로는 다시 마르크스를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마르크스는 그 사물의 진정한 값어치를 놓쳤다고 보는 거죠. 즉 사물은 진정하게 그 값어치를 가지려면은, 즉 이거는 사물은 평가돼야 되는데, 시장 속에서 공론 영역에서 평가돼야 되는 어떤 방식으로 나와야 되는 그 방식에서 마르크스는 첫 번째 하나 오류라기보다는 그 찾지를 못했고, 제가 조금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. 이거 오류라고 하면 아직 완전히 뭐 마르크스가 틀렸다 이런 말을 이 텍스트에서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체는
궁극적으로는 이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식. 우리가 계속 지금 한나 아렌트의 기본 생각이 뭡니까? 어떤 기본적인 레알리테트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들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야만이 그 레알리테트가 진정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것은 마치 이 사물에 대한 어떤 이 평가의 방식도 가치 산정 방식도 이 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마르크스와의 어떤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전체 세계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한나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차이점을 넘어서서 한나 아렌트적인 이 사유 방식을 계속 밀고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문제라든지 사물에 대한 어떤 그 구분함을 통해 가지고 소비와 사용에 대한 어떤 그 자연 혹은 사물 혹은 인공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어떤 방식이 이해가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오로지 유일하게 그 노동 전체의 어떤 그 관점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소비 형태에서 재생산,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한 어떤 그 재생산적 어떤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게 되는 어떤 다른 게 이 한나 아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에요.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마르크스와의 어떤 그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일부에서 혹은 2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방식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작업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마르크스한테는 부족했다. 그렇게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제 파악하는 거죠. 그러면 진짜 이제 그 근원적으로 이런 어떤 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작업까지도 가능하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까지를 건드림으로써 현대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많은 어떤 난점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죠. 우리가 마르크스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좁은 시선이긴 하지만 마르크스도 궁극적으로는 이 생산품의 증가 그거를 재분배하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삼았지 근원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어떤 자원화라든지 지구 전체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근원적인 어떤 문제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는 마르크스적인 어떤 차원에서 대답이 하기에는 부족하고 혹은 보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한나 아렌트 사유 방식에서 보다 더 폭넓은 어떤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적인 어떤 사유가 마르크스와는 어떤 차별점을 이루면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그 작업의 어떤 고유한 방식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작업의 고유한 방식의 인정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. 예술 작품은 이제 이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궁극적으로 결국은 작업이란 어떤 것인가를 찾으려면은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 혹은 예술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구성 방식 그런 다음에 예술 작품이 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효과라든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작업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 교양 가치 조금 더 여기 요 어떤 의미를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형식상으로는 이것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같지 않느냐 평가니까 그 구성원에 의해서 이것도 시장에 의해서 어떤 그 교양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그 평가를 이루어지는 거니까.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평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시장에서 평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서 본질적으로 다른가 하면은 바로 예술 작품에서 달라요. 일단 공산품 같으면 이 비슷해가지고 결국 같은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술 작품을 대입을 하면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. 즉 예술 작품적인 어떤 차원은 뭡니까? 그게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또 한다 하더라도 또 그게 그 평가를 넘어서는 어떤 그 고유성을 계속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시장성을 넘어서 가지고. 그러니까 작업의 어떤 본질은 예술 작품에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데
그 예술 작품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어떤 방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. 즉 예술 작품은 어떤 시장에서 평가를 누군가가 뭐 이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를 넘어서는 어떤 그 작품 자체의 고유성이 계속 그 견지하고 영속하고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단순하게 물품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만 이렇게 평가돼 가지고 그 값어치가 어떤 특히 시장에 평가될 때 특히 말 것은 왜곡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고 하지만은 예술 작품은 이 시장에서 그렇게 왜곡되는 어떤 방식을 넘어서는 그 고유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정신이 예술 작품 내에서 그 예술 작품의 고유성이 가지고 있는 것의 어떤 그 특징이 이렇게 시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을 넘어서는 어떤 방식인데 그게 바로 한나 아렌트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작업의 어떤 그 본질의 어떤 특징을 그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물론 현대 예술 그 미술계 들어오고 이러면은 막 그게 굉장히 혼잡한 그러니까 평가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장 왜곡도 많지만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걸 넘어서는 예술의 어떤 그 고유한 특징들 작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시장과에서의 어떤 단순한 평가와는 다른 방식은 거기에 바로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. 예술 작품 자체에서 그 정신이라는 게 시장에서의 어떤 왜곡이나 상대적인 어떤 그 교환 가치의 어떤 방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존재함으로써 이게 곧 바로 우리가 왜 작업이 중요한가 인간한테 이 작업이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주는 그 어떤 예 일단 2부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조금 질문 받고